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하지만 나는 요리를 좋아하는 부류가 아니다. 나는 요리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든지 음악이나 책에 몰두하고 싶다. 헬렌 리어링의 소박한 밥상. 헬렌 리어링 지음, 공경이 옮김. 출판 디자인하우스. 스코틀랜드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굽고 지지고 튀기고 끓이는 고단만이 있을 뿐이라는 민요가 전해 내려온다. 요리하는 고역을 읊은 구절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성이 지킬 자리가 반드시 부엌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도 어디든 있고 싶은 곳에서 만족스럽게 일해야 한다. 요리하는 게 좋다면 그 일에 매달려 굽고 지지고 튀기고 끓이면 된다.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일이나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어서 어떤 일 때문이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타입이다. 당연히 음식 준비로 법석을 떨며 시간을 보내기는 싫다. 흔히 인간은 요리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혹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요리하는 여성이 아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다른 여성들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나는 여성이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화덕 앞에 머물며 음식을 만들고 가사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다른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은데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바로 고역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요리보다는 좋은 책 읽기 혹은 쓰기, 좋은 음악 연주, 벽 세우기, 정원 가꾸기, 수영, 스케이트, 산책 등 활동적이고 지성적이거나 정신을 고양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음식 만들기에는 시간을 최소한 투자하고 밖으로 나가든지 음악이나 책에 몰두하고 싶다. 음식 준비에 최소한 힘을 들이는 게 내 목표이다. 먹을만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만들어서 식탁에 소박하게 차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수프가 준비됐으니 와서 드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다.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방식으로 배를 채우면 그만이다. 어쨌거나 나는 할 바를 다 했으니까. 한 농가의 부인이 일꾼 5~6명의 식사 준비로 하루를 다 보내다가 어느 날 오후 조용히 미쳐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정신병원으로 가는 마차에 타서도 그 부인은 계속 인부들이 20분 만에 싹 먹어치웠어. 20분 만에 다 먹어치웠어. 라고 되뇌었다는 것이다. 이 부인이 더 행복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윌리엄 A. 올컷은 19세기 초 어느 소박한 농가의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식사 준비할 게 별로 없었다. 한 1분쯤 걸려 삶은 옥수수를 담은 그릇, 사과를 담은 그릇, 당미를 담은 조그만 그릇, 우유컵, 접시 몇 개를 식탁에 올려놓으니 상차림이 끝났다. 사과의 말 같은 건 없었다. 평생 그렇게 간소한 식사는 처음 해보았지만 건강에 좋고 먹을만 했다. 게다가 식사 준비는 또 얼마나 수월했는가. 이 필자는 그 시대 여성이 가사에 매달리는 것이 못마땅하다. 적은 돈으로 사는 남자라면 식사도 소박하게 하도록 하라. 아내가 한 끼에 5~6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노고가 얼마나 큰지 알도록 하라. 푸짐한 한 가지 음식이 먹을 만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을. 난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지만 그것이 더 장기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진 일이면 좋겠다. 윌리엄 사로얀이 거기에 대해 간략히 잘 표현했다. 나는 음식을 식도로 넘겨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놓고 야단 법석 떠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15세기에 존 러셀은 같은 요지를 더 복잡한 말로 표현했다. 기발한 착상을 갖고 도마질을 하며 온종일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는 결국 사람들을 위험에 몰아넣어 생을 마감하게 할 뿐이다. 몸에 음식을 공급하는 일에 그리 공들이고 시간과 힘을 그토록 많이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까?
식사를 간단하고 쉽게 하면 그 준비에 들이는 노고가 한결 줄어들 것이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최소화하자.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영양을 내자. 몸에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알아두자.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스럽고 적절한 식사법을 알아내서 꾸준히 실천하자. 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아주 단순화해서 먹는 시간보다 준비하고 만드는 시간이 덜 걸리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합리적인 식사의 요건이 될 것이다. 30분이나 1시간 동안 식사를 한다면 음식 준비에 그만큼의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만 들이지 더 길게는 들이지 말라. 소박한 음식으로 소박하게 사는데 한결 가까워질 것이다. 사과 파이보다는 사과 소스나 사과를 날 것으로 먹자. 감자를 먹으려 한다면 튀기거나 으깨려고 소란스럽게 애쓸 필요가 없다. 튀기거나 으깨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감자를 씻어서 오븐에 넣고 굽는다. 그냥 구워도 좋고 버터와 소금을 가미해도 좋다. 그보다 더 간단하고 맛 좋은 식사가 있을까? 롤드오트를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만들기보다는 날귀리를 한두 컵 정도 그릇에 넣고 기름과 레몬즙, 건포도를 조금 넣으면 눈 깜짝할 새에 씹히는 맛이 좋고 영양도 좋은 음식이 준비된다. 우리는 이것을 말먹이라고 부른다. 우리 집 식품 저장실에는 날 것으로 먹거나 아주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각종 곡물이 담긴 그릇과 깡통이 쭉 놓여 있다. 나는 30분 이상 걸리는 음식은 만들지 않는다. 한 2분이면 기장이나 메밀, 밀씨앗, 귀리로 영양분이 풍부한 식사를 가족에게 대접할 수 있는데 뭐하러 두어 시간씩이나 걸려서 빵을 구울까? 가루를 섞어 반죽하는 대신 기장이나 메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10에서 15분가량 불 위에서 걸쭉하게 끓이면 맛 좋은 음식이 되니 그보다 쉬운 방법이 있을까? 짧은 시간에 간단히 준비하면 곡물을 뜨겁거나 차갑게 먹을 수 있다. 여기에 버터나 기름, 시럽이나 꿀, 땅콩 버터, 건포도나 대추야자를 넣어도 좋다. 혹은 잘게 자른 사과나 바나나를 넣어 먹어도 그만이다. 굽기와 튀기기를 생략하면 냄비와 팬을 끝없이 닦아야 하는 고역도 줄어든다. 접시나 그릇 하나로 먹자. 음식 준비뿐 아니라 불필요한 도구와 그릇의 사용도 과감히 줄이자. 맛보다는 영양가가 우선이고 경제성과 준비의 편리함을 우선으로 봐야 한다. 우리 집 메뉴는 간단하지만 매일의 패턴은 다양하다. 아침에는 과일 또는 과일 주스, 직접 키운 허브를 우린 차를 마신다. 점심때는 야채 수프에 삶은 곡물, 땅콩 버터, 꿀, 사과를 곁들인다. 저녁 때는 샐러드와 채소밭에서 따서 만든 야채 요리, 과일을 디저트로 먹는다. 매일 다른 수프를 준비할 수도 있으며 곡물은 기장, 메밀, 귀리, 밀, 호밀이 될 수 있다. 샐러드 역시 다양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야채가 나온다. 디저트는 과일을 날 것으로 먹거나 조리해서 먹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유지되므로 먹기와 준비가 간단히 이루어진다. 우리의 식습관 일정표를 그려본다면 가능한 한 이런 비율에 따르려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과일 35%, 야채 50%, 3분의 1은 녹색 채소, 3분의 1은 황색 채소, 3분의 1은 수분이 많은 채소, 단백질 10%, 지방 5%, 물론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습관을 가진다는 목표이다. 남편 스코트는 세상에서 가장 음식 타박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간단하게만 하면 군소리가 없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섞은 음식을 줘도 그는 무덤덤하게 오늘은 구운 감자가 아닌가? 라고 물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1년 내내 야채 샐러드와 구운 감자로 저녁 식사를 한데도 만족할 것이다. 준비해도 소화해도 그 이상 힘들 게 뭐 있을까? 물론 어떤 경우 그렇게만 먹는 것이 지나치다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한 번은 도쿄에서 며칠간 일본 가족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첫날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수줍은 그댁 부인은 우리에게 평소 어떻게 먹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정도면 부인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준비하겠다 싶어 그냥 샐러드와 구운 감자를 먹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우리가 거기 머무는 동안 매일같이 샐러드와 구운 감자만 주는 게 아닌가. 물론 더 못하게 대접할 수도 있고 똑같이 먹는다고 아무 해도 없었지만 아마도 그 부인은 미국 사람이 이상하게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이라면 훨씬 쉬운 손님이었을 것을. 에머슨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소로는 덤덤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628년 우울의 분석의 저자인 리처드 버턴은 소로보다 더 무덤덤한 사람이었는지 배설물을 만들 것에 무엇하러 마음을 쓰겠소 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내가 뉴 잉글랜드가 아닌 따스한 지방에서 혼자 산다면 과일과 견과 맛 좋은 녹색 채소를 날 것으로 먹으며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과일과 견과가 많이 나지 않는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조리를 한다. 조리는 적게 할수록 좋다. 버몬트에서 메인주로 이사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었다. 버몬트에 살 때 쓰던 아주 좋은 오븐은 그냥 두고 새 집에는 흰색 에나멜을 입힌 간이 스토브를 가져왔다. 화재 경보기까지 달린 이 스토브는 당시 시장에 나온 것 중 최고급 물건이었다. 중앙 난방 주택에 잘 맞게 고안된 스토브로 열도 나지 않고 빵도 구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스토브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빵을 거의 굽지 않고 대개 불 위에서 조리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자 음식 준비가 한결 가뿐해졌다. 소로는 말하지 않았던가. 단출하게 하라. 욕구를 절제하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잔치하듯 먹지 말고 금식하듯 먹으라. 닥터 존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다. 생일잔치나 혼인잔치 때일수록 마음을 끄는 식탁은 피하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정월 초하루, 부활절 등의 축일이면 주부들은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과식한 이들은 배탈로 고생하지만 우리 부부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이나 주스만 마시는 것으로 위장과 음식 만드는 사람에게 휴식을 준다. 그런 날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잔치상에 항의하는 의미로 오히려 금식한다. 과식한 사람들의 폭식에 반대하고 소화기 장애를 겪는 사람들과 음식 준비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표하는 의미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주부뿐 아니라 위장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한다. 그날은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1년 내내 아침 식사는 조리하지 않는다. 봄이면 우리는 위장 청소도 할 겸 열흘쯤 사과만 먹는다. 사과를 원하는 만큼 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먹는다. 그렇게 하면 금식할 때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서 좋다.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인 셈이다. 과일 식이요법은 곡물과 야채 식이요법보다 양념도 덜하고 조리도 덜하고 준비하는 데 힘도 덜 든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활은 더 복잡해지고 곡물과 야채의 양념도 더 많이 하고 혼합물도 더 많이 섞게 되었다. 결국 현대 조리법에서 요리사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한 목적은 오로지 고도로 복잡하고 교묘하게 양념한 요리와 소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닥터 에밋 댄스모어의 자연이 치유하는 법. 독자들이여, 요리를 많이 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책을 읽으시기를. 식사를 간단히, 더 간단히, 이루 말할 수 없이 간단히, 빨리, 더 빨리, 이루 말할 수 없이 빨리 준비하자. 그리고 거기서 아낀 시간과 에너지는 시를 쓰고 음악을 즐기고 곱게 바느질을 하는 데 쓰자. 자연과 대화하고 테니스를 치고 친구를 만나는 데 쓰자. 생활에서 힘들고 지겨운 일은 몰아내자. 요리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요리가 힘들고 지루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좋다. 가서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면 된다.
하지만 식사 준비가 고역인 사람이라면 그 지겨운 일을 그만두거나 노동량을 줄이자. 그러면서도 잘 먹을 수 있고 자기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